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에 방금 뜬 코어팀의 중요 공지 플러스 파이코인의 다양한 소식들인데, 요번에 약간 알짜배기 소식들만 좀 가져와 봤고요. 진짜 파이코인에 괜찮은 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많은 소식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황 돌아가는 거 좀 잠깐 살펴보는 뭐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볼 건데, 아무튼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좀 이득이 될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내용이 떠 있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 일단은 바이낸스 CEO가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죠. 신청? 그쵸, 청취라고 해야겠죠. 청취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이낸스 CEO 겸 공동 창업자는 AMA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비문에는 좋은 안티 VC 태도가 있다. 그리고 BN 지갑 경험이 좋지 않다. SEC 사건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공개할 계획은 없다. 창업자들이 장기 근속하지 않고 빌라 구입을 한다고 비판을 했다. 그 다음에 인큐베이션 프로젝트 힘을 10배 증가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CEO가 최근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뭐 이런 우왕좌왕하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 수도 있겠는데, 바이낸스가 최근에 이제 벌금을 맞았잖아요. 이 벌금이 보니까 미국 금융업계에서는 벌금상 이렇게 7번째로 높은 그런 벌금이 내버렸어요. 그쵸? 엄청납니다. 이게 43억 달러거든요. 자그마치.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와, 이 바이낸스가 확실히 좀 큰 건을 했긴 했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뭐 코인 시장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저것 때문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이 있겠지만, 뉴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을 폐쇄하고 소송 합의를 위해 2,200만 달러를 지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쿠코인이 뉴욕 사용자를 자사 플랫폼에서 차단하고 디지털 통제 노력의 일환으로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2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3월에 세이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쿠코인이 투자자들이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기 전에 주 정부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랫폼을 비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네시스 글로벌 모 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 제미니를 투자자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사취한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근거가 없다라고 말을 했고, 불법적으로 운영한 혐의로 180만 달러 합의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엑스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바이낸스는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동의를 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거래소들을 하나하나씩 뭔가 코인이 잘 되려고 하면 들쑤시면서 뭔가 모르게 좀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혼란해 오고, 또 코인 가격은 그만큼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뭐 아무튼 이런 부분도 극복을 해야겠죠. 뭐 아무튼 앞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는 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에서 오늘 사이에 좀 많이 떨어졌네. 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쿠코인의 2,200만 달러 지불에는 주정부에 대한 530만 달러 지불과 17만 7,800명 뉴욕 투자자에게 1,67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환불이 포함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 한편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상장 폐지가 줄줄이 됐다가 줄상폐됐다가 갑자기 또 하나씩 또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팍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닥에는 원래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뭔가 빗썸도 지금 보면은 위믹스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웃기긴 한데, 이런 식이 돼버리다 보니까 지금 위믹스가 어쨌든 상장을 했겠죠. 12월 10일 6시 45분이니까 상장했다라는 이런 소식도 좀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위믹스는 과거에 약간 FTX, 그 다음에 이제 루나코인 사건, 그리고 나서 위믹스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위믹스 사건은 약간 일축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보면은 업데이트 S1 계정 열차는 이번 주에 서류를 제출한 현물 ETF에 대해서 계속된다 해서, 현물 ETF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실현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보겠지만, 뭐 이때가 끝물이다 보는 사람들도 있고, 좀 다양한 의견들은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한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면은 뭐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나와주세요.
자, 12월 11일 오늘은 파이 페스트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벤트에 관해 좋아하는 파이넷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벤트가 성황리에 끝났다. 그리고 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됐냐? 이제 그거는 앞에 썸네일에도 제가 붙여놨지만 이따 한번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파이 페스트, 페이 위드 파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파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이런 참여가 굉장히 또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파이 페스트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잠깐 공지가 나왔고 지금도 공지가 바뀌었는데, 자, 어쨌든 이 공지의 내용에 의거하면은 이제 12월 12일에 올라왔던 내용이죠. 이 내용에 보면은 파이 페스트가 끝나는 날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참가자 덕분에 성공적이었고 우리는 155개 국가 및 지역에서 참가를 했고 현재 비즈니스 설문조사에는 2만 1000개 이상의 항목이 있다. 파이가 가장 많은 지역을 발견하고 발견한 비즈니스를 계속 지원하십시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코어 팀이 일을 할 줄은 아는데 뭔가 약간 능력이 약간 뭔가 부족한 느낌? 왜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155개 국가, 2만 1000개 이상의 항목이 있다 해가지고, 뭔가 이런 피드백이 바로 나와요. 여러분들, 파이 페스트가 거의 끝나갈 시점인데, 중간중간 이런 피드백을 준다라는 거, 이 자체. 그 12월 11일까지인데, 어쨌든 간에 12월 12일, 뭐 이렇게 공지가 났다라는 게 굉장히 좀 빠르게 느껴집니다. 진짜 빠르다. 그러면 이런 빠른 공지, 장점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좀 공지하고 공유하고 할 거는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해서 약간 시기를 놓친 것들이 일부 있잖아요. 굳이 제가 언급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또 아쉬움이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인데 지금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공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이 공지에 의거하면 이게 뭔 소리냐? 자, 개척자들이 콘텐츠를 조정하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관련성 높은 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이어사이드 포럼 분산 조정을 소개합니다. 이 독특한 웹3 도구는 혁신적인 토큰 기반 인센티브와 불 인센티브를 사용해서 책임감 있는 커뮤니티 중심 중재를 육성하고, 블로그를 읽고 비전에 대해 알아봐라 해서 파이어사이드 포럼의 프로필 이동해야 되는 메뉴 표시줄에서 조정의 세부 정보와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한 블로그를 한번 읽어보죠. 자, 파이어사이드 포럼, 그 다음에 이렇게 분산 조정 계획 공개한다 라고 해가지고 요 공개가 됐는데, 자, 보시면 개발을 발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현재 시작 단계에 있지만 이 기능은 더 나은 웹3 소셜 경험을 위해 의미있고 존중하는 온라인 대화 상호작용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파이오니어가 이렇게 소셜 콘텐츠 조정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6월 출범 이후에 이렇게 인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파이오니어는 게시물과 댓글에 파이어를 추가하고 제거해서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산된 방식으로 행동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숨겨져 있는 파이의 비전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인터넷 경험, 새로운 품질의 인터넷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만큼 보상을 통해서 뭔가 받는 약간 신박한 느낌으로 이렇게 인터넷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고, 파이오니어 커뮤니티가 플랫폼의 진화를 형성하고 온라인 경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분산 조정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해서 고유한 계층화된 조정 수준, 그리고 토큰 경제학 이해 관계, 구조화된 공정성, 뭐 이렇게 내용들을 얘기하고, 커뮤니티 힘을 실어주고 파이어사이드 포럼에서 미래를 봐라.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뭔가 올바르게 운영을 할 거니까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어달라, 뭐 이런 얘기, 요약하면 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냥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막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베네핏이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파이어사이드 포럼이 그냥 어떤 거다 뭐 이 정도의 개념을 좀 알아보는 데는 약간의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보시면 2023년 12월 해커톤 경고라고 해가지고 해커톤 12월 23일에 대한 해커톤인데, 뭐 이게 해커톤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좀 그 감흥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해커톤에 대한 결과나 피드백 이런 것들 뭐 매달한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나 피드백이 약간씩 느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살짝의 아쉬운 마음은 좀 있다. 한편 이 여기 보시면 머리숱 많아 보이는 두피 페인팅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파이당 1만원, 자, 7개까지 받고 최대, 나머지는 현금 카드 결제를 받는데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유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 1시간 30분 걸린다 해서, 뭐 마포구에 있다라고 해요. 서울 마포구에. 애견 동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자, 그리고 모바일 상태에 따라 진행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100% 예약제로 받고 당일 시술이 안 된다고 돼 있고 하루 전 예약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머리가 이렇게 시술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데 실제 머리숱이 좀 많아 보이네요.
그래요. 이 정도면은 정말 대박인 것 같긴 합니다. 한편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또 나오죠. 파이 네트워크 미국 상무부 공식 라이센스 획득이라고 해서 요게 좀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파이 네트워크는 미국 특허 상표청에서 USPTO에서 미국 상무부로부터 공식 라이센스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런 충격 그리고 축하 질문을 받는다 뭐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이렇게 USPTO는 파이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언제냐면 올해 1월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올해 1월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제 통과가 됐다. 파이 네트워크는 미국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서 사용자, 투자자, 잠재적 파트너 사이에 신뢰를 심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조회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마크에서 나와 있고요. 파이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이거 자체를 함부로 쓰는 게 되게 웃긴 거긴 해요. 뭐 이거를 파이 네트워크 토큰 판다라고 해가지고 뭐 판매로 상품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할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표권 진행이 아직도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채널 보호를 위해서 상표권을 등록해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몇십만 원, 적게는 그렇고 많게는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되는 수준인데, 그거 저는 최근에 제가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한 게 아니라 등록이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면 안 나오니까 이 AAA로 쳐볼까요? AAAA. 자, 이렇게 치면은 아마 뭐 안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다가 뭐 리에이스라고 상표라고, 그래 상표니까 상표로 가셔서 이렇게 상표로 가서 AAAA 자 이렇게 치면 키프리스에서 검색도 또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제 거 상표를 갖다가 함부로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제보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2022년 4월 15일에 진행이 됐던 건데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 중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뭔가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라는 거, 그리고 출원 공고 일자 해가지고 나와 있죠. 10월 6일. 뭐 아무튼 되게 지쳐요. 요거 사실은 작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년 반, 1년 반이 넘었고 거의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되고 있다는 거.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면 된다고 했는데 뭐 그만큼 오래 걸린다. 어쨌든 미국은 좀 속도가 빠른가 봅니다. 어쨌든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진심으로 이게 축하할 일인 것 같죠. 그래서 좀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 파이에 대한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파이 페스트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피드백이 됐고, 그 다음에 방금 뜬 코어팀의 이런 중요 공지도 왔어요.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대한 뭔가 그런 의미, 그쵸? 자, 그리고 다음 플러스 뭐예요? 아까 전에 상표권에 대한 내용들도 얘기했고, 이제 남은 거 올해는 뭐가 남았다? 자, 로드맵이 남았습니다. 로드맵 V2.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확정 일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로드맵 V2가 나와도 뭔가 영향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이런 건 아니니까 큰 기대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고 올해 로드맵에서 막 대박이 터진다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저는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파이코어 팀이 가는 그런 방향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응원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마 그거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실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채굴 열심히 하는 거 내년까지 한번 해보다 보면은 아마 하나하나씩 또 좋은 소식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채굴 열심히 하시고 모두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